안녕하십니까. KBWM 스타자문단의 이코노미스트 유신익입니다. 이번에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파콘의 요청을 받고서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미국의 매크로 상황과 금융을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에 다소 제가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에 미국 경제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 사실 23년도 2월에 발생됐던 중소형 뱅크들의 위기는 미국의 금융이나 경제 시스템을 흔들거나 혹은 경기 매크로 쪽의 침체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 네거티브 이슈를 BTFP라는 페드가 또다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상업은행을 돕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들을 계속 확장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재정 지출로 계속적인 실물 부분에 특히 소비의 부양을 계속하는 점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상업은행들이 대형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민간 상업은행이 지금 페드가 하고 있지 않은 양적 완화, 간접적인 양적 완화의 개념으로 채권을 계속 매입을 해준다라는 점, 이 부분들 네 가지 때문에 사실 금융 부분이 먼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페드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연결될 고리를 말씀드릴 때 페드가 듀얼 맨데이트 실업률과 물가 컨트롤뿐만 아니라 미래 경기에 대한 컨트롤의 영역까지 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행태 변화. 이 다섯 가지 요인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중장기의 흐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흐름보다는 완만하게 경제가 안정화되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포인트들 때문에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들,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수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스탠스 부분을 조금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했을 때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금융시장과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국은 굉장히 더딘 완만한 리커버리, 완만한 회복 속에서 그 이후에 안정되고 아주 더디게 속도는 더디지만 익스펜션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서서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도 많은 이제 분들께서 미국 경제가 슬로우 다운, 약간 경제가 이렇게 다운되면서 그 뒤에는 결국엔 컨트랙션이 온다. 이 방향성 우리가 여기 이 표에서 잠시 보시면은 이의 국면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렇게 추락을 하면서 조금 떨어지는 국면을 본다. 저 역시도 슬로우 다운에서 컨트랙션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이 변곡점에서 중앙은행과 그다음에 민간 상업은행, 그다음에 정부 이 세 주체들이 굉장히 많은 유동성 부양과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또다시 새로운 그리고 금융 부분에서 새로운 DNA를 진화시키면서 새롭게 다음 스테이지로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슬로우 다운 이후에 리커버리가 조금씩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뒤에 좀 3, 4년 이후에는 오히려 약간의 익스펜션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은 도대체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제가 보고 있는 A 국면, 지금 현재 완만한 리커버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크레딧물과 에쿼티,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 크레딧물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즉,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굉장히 위험 자산의 투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리스크 크레딧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건 EM 하드 커런시,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도 가치가 조금씩 완만하게라도 서서히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신흥국 통화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고요. 미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신흥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게 시기가 지나가면서 사실은 음, 여러 가지 회사채라든지 그다음에 일드가 높은 다양한 이제 채권들이 좋아지면서 EM의 커런시 자체도 이제 강세를 볼 수 있다. 서서히 강세를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에쿼티 쪽도 마찬가지로 주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이 퀄러티 크레딧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유하는 회사채나 아니면은 우리가 국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수익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래비를 세워봤을 때는 리스크 크레딧 그리고 에쿼티 쪽이 더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고 가버먼트 본 쪽은 조금 수익이 낮은 그런 이제 예상 패스가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리커버리에서 익스펜션으로 서서히 더 진행이 되면 사실은 에쿼티 쪽 주식 쪽에 대한 수익률은 더 높아지고 그 뒤에도 리스크 크레딧물은 우리가 소유하는 위험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은 서서히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A 국면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회복 이후에 정도는 완만하더라도 확산이 조금씩 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위험 투자 상품의 가격들이 조금씩 계속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액티브 마켓이 형성이 되는데 이 액티브 마켓에서 좋아지는 것들의 대표적인 섹터와 대표적인 기업 혹은 대표적인 채권을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지만 기대 수익률을 계속 점프업 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의 국면은 뭐냐면은 경제가 현재 슬로우다운해지면서 또 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컨트랙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에쿼티나 정부 국채가 우리가 국채 가격 수익률이 좋지만 그 이후에는 에쿼티의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그다음에 국채에 대한 투자 기대 수익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회 국면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지만 오히려 A, 즉 리커버리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익스펜션으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비즈니스 사이클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남색의 표, 남색 그림표를 보시면은 경기가 금리 인상과 함께 비즈니스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이클 자체가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도 또다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변곡의 상황에서 진폭이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진폭이 좁아지면서 경제 자체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경기의 사이클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하방 밑에서의 하방 경직적인 선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순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경제가 무언가 이제는 정책적인 힘에 의해서 그동안 위험했던 요소를 극복을 하고 계속 바닥을 찾아가고 심리가 안정화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확률들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 확률을 체크를 한 것인데요. 이게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실제로 페드가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이유는 특별히 없는 상태다. 물론 최근 3월에 FOMC에서 미국 페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만들어 왔고 특히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이 뜨겁다고 한다고 해서 금리를 못 내리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점도표에서 3회 인하의 예상을 그대로 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페드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페드는 지금 경제가 원만하게 바닥을 찾아가고 있고 사실 고용 시장이 약간 식긴 했지만 여전히 고용 시장은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정도의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물가만 빠지면 충분히 인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2008년도 이후에 우리가
페드에 주어진 듀얼 맨데이트, 실업률과 물가 컨트롤 이거 외에도 미래 경기에 대한 컨트롤을 페드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 경제를 좋게 만들려는 그런 역할을 전담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나 확률은 높아지지만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나 확률이나 기대만큼 실제 금리 인하는 안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금 아직도 미국의 M3라고 하는 총유동성 자체가 20조 7천억 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는 매월 최소 4천억 달러 돈을 풀고 있습니다. 특히 페드가 지금 7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테이퍼링 자산을 줄이는 규모와 속도를 서서히 더디게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울퉁불퉁한 물가 상황에서 페드는 굳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유동성은 괜찮고 경제가 괜찮으니까 인하를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지금부터 예상만큼 빠르게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중요한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해보시면 지금 임시직 그 서비스 부분에서의 임시직 고용자 수가 서서히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임시직 서비스가 최근래 2년간 가장 뜨거웠던 분야였었고요. 이 임시직 그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고용이 많이 필요했었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제 수요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미스매칭이 있었지만 이민자 수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여성자들의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가 떨어지면서 사실 미스매칭이 많고 이 부분에서 고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고용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이제 축소가 되고 있고 이제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고용시장 자체가 매칭이 되면서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서비스 쪽에 대한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노동시장과 고용시장의 후퇴를 의미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인 배율이라고 해서 총 채용 공고 대비 사실 총 인원을 이제 분모해 놓고 보면은 총 취업된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채용 공고로 나간 사람 중에서 채용 공고로 나간 비율이 지금 몇 프로냐를 체크할 때 이 숫자가 높을수록 사람을 많이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22년도, 23년도 넘어가는 시점에서 거의 7%대, 거의 어, 그 배율 자체가 7%대 정도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조금 높은 그런 이제 노동시장의 과도한 열기를 이제 표출을 해줬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5.3%까지. 하지만 20년도, 2020년도 이전에 4%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높은 상태고 특히나 우리가 자연적인 아무런 어떤 정책을 취하지 않고 인플레가 없을 때의 자연적인 실업률이 지금 미국에서는 4.1 혹은 4.2%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미국 현재 실업률은 4%이거나 아니면 많이 나봐야 4% 혹은 최근에 이제 기록 수치를 보시면 3.9%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고용 시장도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금융 시장은 어떠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0년물 금리, 그다음에 달러,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다음에 에코티, 무기지 스프레드, 그다음에 페드 펀드 레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조합을 해봤을 때 미국의 금융 시장의 여건은 이 검은색 선으로 찝히는 부분을 보시면 가장 타이트해졌다가 굉장히 빠르게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이게 이 선이 기준이 되어서 100 이하로 떨어질 땐 상당히 완화적이고 상당히 유동성 환경이 양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는 그 변곡의 시점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경제는 서서히 좋아질 수 있고 바닥을 찾을 수 있는 기미를 보고 있지만 그 이면에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이 됐고 금융의 특히 위험 자산인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 같은 경우 P, 포워드 P,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기반으로 했을 때의 밸류에이션 가치 자체가 20배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 이자율, 미국의 실질 금리를 보시면 한 1.96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다소 이제 실질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 환경, 좋아지는 금융시장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생각도 품게 되지만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역사적인 패턴으로 놓고 그려보시면 사실 과거에 있었던 S&P 500T하고 그다음에 실질 금리의 패턴상 과거에는 요 정도 국면에 처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국면이 그렇게 과열이 또 뜨거운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뜨거웠던 이제 시점들이 있었죠. 오히려 이제 PE 자체가 25배 이상을 넘어가고 실질 금리는 4%대까지 가는데도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오히려 중간 정도로 약간의 과열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이제 지금 리커버리를 서서히 하고 3, 4년 후에는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작년도 23년도에 있었던 큰 이제 어떤 은행의 시스템 위기를 갖다가 정부가 사실은 미국 재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재치 있게 넘겼죠. 그리고 대형 은행들에게 많은 숙제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재무부가 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사실은 민간 상업은행들에게 많이 맡겼고 특히 미국 상업은행들에게 이제 은행들 간의 어떤 합병뿐만 아니라 채권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채권 시장도 안정되고 페드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간접적인 양적 완화의 컨셉들을 민간 상업은행들이 해주면서 시장과 경제를 안정화시켜 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책들이 상당히 민간 상업은행, 정부, 그다음에 페드 합심해서 오히려 안정화시키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3, 4년 후에 어떤 경제가 그래도 확산으로 서서히 좋아지는 회복을 보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AI라는 혁명, 이제 이 혁명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디지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혁신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실제 산업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AI 쪽이 아직까지는 실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 때는 AI 적용 도 자체가 아직은 떨어지는 상태이죠. 그런데 과거에 미국이 겪었던 중간중간 큰 산업혁명의 어떤 패턴들을 보시면은 그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특히 근래에는 이제 2008년 전후였죠.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는 사실은 미국의 노동 생산성 지수가 빠르게 급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제조업 혁명 때도 빠르게 급등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생산성 지수가 낮은 건 아니지만 AI 혁명이 제조업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서 실제 계산을 하고 더 좋고 효율성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들이 확보가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스마트 팩토리보다도 더 효율성이 높고 적은 노동의 어떤 투입으로 더 많은 상품을 고효율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 자체는 또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 물론 여기에서 반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 지수가 높아질 때마다 미국의 고용자 수는 줄어들죠. 단위 신규 취업자 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 때쯤이 되었을 때는 미국이 충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도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못하겠지만 그 당시가 됐을 때는 경제 컨트롤에 대한 능력들 그리고 역할 때문에 사실 금리도 내리고 정부가 재정 지출하면서 경제를 상당히 양호하게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미국 경제가 지금 리커버리 국면인지 아니면 슬로우 다운 이후의 컨트랙션 국면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각 차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투자의 패턴이나 금융시장에 대해서 기대되는 패스 자체, 경로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완만한 리커버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이번 영상의 일부 내용들을 마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